그 다음으로 사각턱 축소술. 옆 턱선에 돌출되어 있는 과도한 뼈를 일부 절제하는 수술이 되겠죠. 이렇게 턱뼈를 제거하는 수술이 되겠는데요. 사각턱 축소술 후에는 사실 얼굴살이 처졌다기보다는 그 턱선이 흐려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턱선은 이 골격 라인이 이렇게 라인을 잡아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 턱선을 따라서 뼈를 이렇게 절제해서 없애게 되면 정면에서는 얼굴이 작아지고 좁아지는 효과가 있겠지만 옆모습에서는 오히려 턱선이 흐려져 보일 수가 있겠고요. 또 턱뼈 안쪽에 가려져 있던 턱 밑 침샘이 뼈가 절제되기 때문에 침샘이 조금 더 밖으로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옆턱선 살이 처져 보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피하 지방층이 충분히 존재한다면 지방 흡입을 통해서 턱 라인을 좀 더 갸름해 보이면서 턱선이 조금 더 드러날 수 있도록 이 턱선 주변으로 미세 지방 흡입 수술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처진 턱 밑 침샘은 보톡스 시술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턱끝 성형 같은 경우, 턱끝 경우에는 안면 윤곽 수술 중에 가장 얼굴살이 영향을 많이 받는 수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턱끝 전진술, 흔히 무턱이라고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절골을 해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는 경우가 되겠죠. 턱끝 전진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턱 밑 처진 살이 펴지면서 이중턱도 함께 개선되는 효과를 같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반면에 턱끝을 축소하는 수술, 턱이 길이가 길어서 중간뼈를 잘라서 이렇게 빼내는 턱끝 축소술이나 그다음에 좌우 폭이 넓은 경우에 이렇게 세로로 잘라서 빼내는 흔히 T절골이라 그러죠. 이런 식으로 턱끝을 길이나 폭을 축소하는 수술 같은 경우에는 턱 밑살이 처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이유는 턱 밑은 이 뼈와 뼈 사이에 여러 근육들이 이렇게 팽팽하게 붙잡고 있으면서 모양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 턱끝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이 근육의 일부가 턱끝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처져 보이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턱 밑쪽은 남아있는 지방을 초음파 검사해서 지방량이 충분히 있다고 한다면 지방 흡입을 통해서 일부 개선해 볼 수 있겠고요. 또 근육이 심하게 처진 경우에는 근육 묶기 같은 수술을 조금 고려해 볼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턱뼈를 빼내기 위해서 붙어있던 근육을 이렇게 박리해서 떨어뜨린 후에 다른 턱뼈가 이렇게 이동해서 오잖아요. 그러면 그 턱뼈 뒤에다가 그 근육을 묶어주는 수술을 시행하기도 하는데요. 이 수술이 아주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안면 윤곽 수술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이런 근육 처짐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모든 수술은 내 얼굴이 그 수술에 가장 적합한지 조건을 잘 따져봐야 돼요. 뼈 수술을 하고 싶은데 내가 안면 윤곽 수술에 효과를 더 많이 볼 수 있는 얼굴인지, 아니면 오히려 안면 윤곽 수술했을 때 얼굴살이 더 부각되어 보일 수 있는 조건인지 따져보신 다음에 자기한테 최선의 수술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